네. 저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이제 고용 문제인데요. 두 분께서도 많이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 고용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생산성 위주의 경제로 바뀌면서 과거에 소비재 중심의 저임에 의존한 그런 이제 산업들이 도태되면서 발생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추세가 그러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의해서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애를 낳아도 얘가 취직되기가 어렵구나 하면 애를 낳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를 낳아서 걔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우리 고용 문제는 이런 심각한 이 고용의 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구로 이것을 대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어떤 그 시차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인구 증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이 작아진 것은 이것은 거대한 흐름이다. 고용이 작아지는 것. 따라서 인구를 과거와 같은 그런 고도 성장 시대의 인구 증가율의 향수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정부에게도 사실은 너무 인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히려 그것이 지금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수단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이 지금 잘 되는데요. 이게 당분간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수출이 잘 되면서 그 부품 산업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도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품 산업의 자급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연계가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 잘 나가는 중소기업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이 우리 현재 55%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그 자금률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일본과 같은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 중소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부문의 개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양극화의 또 다른 한 지금 이면인데요. 지금 과거와는 달리 서비스 부문의 현재 생산성은 지금 점점점 제조업 부문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미국과 비교하면 40%밖에 안 됩니다. 노동 생산성이 있어서. 서비스 부문은 어떠냐? 30%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제조업이 달성하고 있는 40% 수준도 못 가고 있는 거죠. 서비스 부문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사러 외국에 나가고 의료를 사러 미국 텍사스에 갑니다. 골프를 치러 동남아에 가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서비스 부문의 이 낙후성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외국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소비가 적은 이유 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는 못하겠고요. 한 분 정도만 이 경제회생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 참여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경제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 11대 이 대경제인데 내수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대기업은 날리는데 중소기업 죽습니다. 그다음 부유층은 돈 많이 쓰는데 그 서민층은 지금 이 고통 뭐가 신음소리에 그냥 묻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야 경제 정말 어렵다. 위란 용어는 사용하기 싫다면은 어렵다는 거 최소한 인정하라는 겁니다. 특히 서민들 중소기업 어려운 거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 인식에 대해서 좀 정확한 그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결국 두 가지 길인데요. 하나는 시장을 제대로 움직이게 해서 어떻게든 활력을 찾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야 우리 경제가 살 길이 이거다. 그래서 미래 산업 지금 현재 그 전통 산업들은요. 이 가전이나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거요. 이거 지금 암만 수출 늘고 성장도 늘어봤자 고용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고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산업들, 그다음에 첨단 산업, 지식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이리 간다.
그래서 방향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무슨 뭐 이 공정 경쟁이라든가 또는 뭐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자유로운 기업 환경이라든가 등등 시장을 좀 개혁해서 한쪽으로는 길을 보여주고 한쪽으로는 시장 활력을 찾아서 같이 움직이면서 야, 한번 살아보자 해서 온 국민을 한번 한때 묶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좀 발휘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하다 보니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이제 정리 발언할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까 모두 발언하고 역순으로 허 대표님부터 해서 1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죠. 예. 예, 뭐 하여튼 투자와 소비의 문제는 아까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바탕으로 경제의 어떤 현재 어려움을 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갖는 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은 지적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럼 국민들에게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에 대한 관련된 통계를 정확하게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업률 3.5%? 그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최소한 10명의 10명의 실업자 같은데 정부는 3.5%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6%, 뭐 유럽이 10%라고도 하지만 평균 EU의 평균 한 6, 7% 선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거는 완전히 위장된 실업이 다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업 정책을 펴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등록을 안 합니다. 구직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문제, 뭐 노동부가 지금 20, 30%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56% 통계청 발표에도 노동부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의 문제, 노동자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노동자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 있는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 그 10%도 안 되는 그 노동자들만 계속 공격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전체 노동자들 문제, 서민의 문제, 농민의 문제 이것을 도외시하는 이런 정책, 이런 또 실질적인 통계 부재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드러내놓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 교수님. 네.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경제 문제점은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극화된 상황에서 선도 부문이 처져 있는 부문을 끌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우리 경제의 큰 문제입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은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의 괴리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로 경제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분야는 전 서비스 부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등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서비스 산업이 지금은 비록 처져 있지만 이것이 제조업과 대등한 혹은 나아가서 선도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지원해야 할 그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필상 교수님. 네, 저는 그 자기 독단과 자기 도취에서 제발 벗어나라. 지금 보수계층은 이 정부가 좌파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보세력이나 현 정부는 그건 아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그냥 싸움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이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싸워야 할 것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불황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여기서 편갈라 싸운다는 얘기는 경제 불황이라는 엄청난 적을 놓고 결국 적전부전하는 거다. 그래서 불황과 싸우자.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영식 소장님.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믿는 바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가장 인기 없는 토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두 다 통계에 입각한 것들입니다. 우리 허 대표님은 통계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통계는 IMF 매뉴얼이나 UN 매뉴얼 혹은 OECD 매뉴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비록 허구가 진실처럼 이렇게 정착이 돼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저한테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우리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는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일 났다 얘기합니다.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무역수지 우리나라하고 작년에 우리나라 130억 달러 흑자냈습니다. 중국은 우리 경제 효자입니다.
그것도 우리 통계입니다. 중국 통계로는 400억 달러 넘습니다. 우회 수출한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그야말로 우리 무역수지 흑자는 거의 중국에서 다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중국을 덕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나라 바로 옆에 세계 최대 인구의 시장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꿈과 희망을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걸 뭐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을 경제 위기라고 보든 그렇지 않든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든 또 경제 지표가 어떻든 간에 서민들의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제일 주력해야 될 부분도 이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문제에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분 토론자 여러분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